여기 시급 8센트를 받는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100원. 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섭씨 40도가 넘는 감옥 주방에서 기름때 묻은 피자팬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P5052라는 제수번호로 불렸던 남자. 당시 언론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망가진 천재, 부재불능의 쓰레기. 그가 다시 재기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모두가 그를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아내도, 심지어 본인조차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 쥐죽은 듯 엎드려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약물 중독으로 썩어가는 몸뚱이뿐이다. 하지만 정확히 10년 뒤 이 죄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도대체 그 지옥 같은 바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생운의 서재에서는 화려한 아이언맨 수트 뒤에 숨겨진 피냄새 나고 터절했던 한 남자의 찢어진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생운의 서재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춥네요.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부는 걸 보니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끊어내지 못한 나쁜 습관 때문에 공들여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공포.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분.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꺼내드릴 기록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우리가 사랑하는 로다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화려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바닥을 쳤던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써내려간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제1장, 아버지의 유산, 독이 된 사랑.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언더그라운드 영화 감독이었고 로버트 역시 5살 때 영화에 데뷔할 만큼 타고난 배우였죠. 예술적 재능은 피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건 재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작 6살이던 해 아버지는 파티에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사탕 대신 하얀 연기를 권했습니다. 이걸 마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다. 예술가라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해. 그것은 마리화나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6살짜리 꼬마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약을 하는 장면이요. 보통의 부모라면 상상도 못할 학대였지만 어린 로버트에게 그것은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로버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마약을 할 때면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졌다. 어린 로버트에게 마약은 범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유대감이자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연결고리는 소년의 뇌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20대에 이미 영화 채플린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제2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천재의 등장에 환호했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그는 통제불능의 중독자였습니다. 술, 코카인, 헤로인,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에 지각하는 건 예사였고 약에 취해 감독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횡설수설하다가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 사라 제시카 파커마저 그를 구하기 위해 7년을 버티다 결국 떠났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당신을 구할 수 없어. 당신은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뇌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였으니까요. 제2장, 입속의 권총. 1996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헐리우드의 악동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포르쉐를 몰고 과속으로 질주하다 체포되었는데 차 안에서 코카인, 헤로인, 그리고 장전된 357매그넘 권총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완전히 환각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약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가 이웃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11살짜리 아이가 자고 있는 침대에 기어들어가 잠을 자다가 체포된 겁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을 때 그는 팬티 차림으로 침 흘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천재 배우의 몰락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선 그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능도 있다. 도대체 왜 끊지 못하는가? 죽고 싶은 건가? 로버트는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마치 제 입안에 장전된 총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알의 맛이 좋아서 자꾸만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쾌락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1999년 판사는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대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야 했고 환호성 대신 죄수들의 욕설과 구타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때 스크린을 누비던 그의 손은 이제 감옥 주방에 기름때를 닦는 데 쓰였습니다. 이 땅은 8센트. 500원짜리 콜라 하나를 사려면 5일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 배우로서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폐기물이었습니다. 동료 죄수들에게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독방에 갇혔을 때 그는 처음으로 신을 찾았습니다. 제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3장
치즈버거가 구한 목숨. 1년 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도 전과자이자 약쟁이를 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제작사들은 그를 기피했고 보험사들은 그를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며 가입을 거부했죠. 그는 여전히 마약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2003년 그의 운명을 바꾼 아주 기묘하고도 사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느 때처럼 차 트렁크에 마약을 가득 싣고 해안도로를 달리던 그는 배가 고파 버거킹에 들러 치즈버거 하나를 샀습니다. 평소 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런데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한 입 베어문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약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미각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햄버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는 맛도 냄새도 사랑도 모르는 채 저 쓰레기통 옆에서 객사하겠구나. 나는 살고 싶다.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 그는 그 길로 차를 돌려 바닷가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있던 수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전부 꺼내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하얀 가루들을 보며 그는 맹세했습니다. 과거의 로버트는 여기서 죽었다. 그것은 그가 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쓴 반납된 유서이자 부하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제4장 I am Iron Man. 하지만 각오만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 멜 깁슨이 보증을 서줘서 겨우 단역을 따내기도 했고 출연료의 40%를 떼이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던 2008년 운명처럼 마블의 아이언맨 오디션 제안이 들어옵니다. 감독 존 파브로는 로버트를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토니 스타크를 보세요. 턴제지만 오만하고 모든 걸 가졌다가 지옥 끝까지 떨어져 본 남자입니다. 이건 연기가 필요한 배역이 아닙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 자체가 토니 스타크입니다. 하지만 마블 본사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절대 안 돼. 마약쟁이에게 회사의 운명을 걸 수 없어. 하지만 로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인 배우처럼 오디션 영상을 찍어서 보냈고 만약 촬영 도중 약을 하면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노예 계약에 가까운 조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미친 듯이 몰입했습니다. 그에게 아이언맨 수트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고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줄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 원래 대본에는 토니 스타크가 신문 기사를 읽으며 정체를 숨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돌아갔고 로버트는 감독을 쳐다보며 대본에 없던 애드리브를 내뱉습니다. I am Iron Man. 제가 아이언맨입니다. 현장의 스태프들은 전율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영화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비난, 감옥에서의 치욕,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섰다 라고 선언하는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급 100원짜리 죄수는 10년 뒤 어벤져스 시리즈로 1000억 원의 출연료를 받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인생의 편집권은 당신에게 없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찢겨진 페이지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흑역사라고 부르죠. 지우고 싶고 편집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에게 성공해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편집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자신의 마약 전과와 감옥 생활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기만 했다면 과연 그토록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아이언맨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장 큰 실패가 역사적이게도 그를 가장 위대한 배우로 만든 재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생운의 서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인생 처방전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바닥을 터닝 포인트로 정의하세요. 로버트에게는 맛없는 치즈버거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이별, 그 실패. 어쩌면 그것이 신이 당신에게 보낸 치즈버거일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바뀔 때가 됐구나 라고 알아차리라는 신호 말입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과거의 나를 악역으로 인정하세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영화에는 반드시 주인공을 시련에 빠뜨리는 악당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찌질했던 나, 실수했던 나를 그냥 내 인생 영화의 초반부 빌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빌런이 있었기에 지금 각성한 주인공인 당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밟고 올라서세요. 셋째,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세상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마약을 바다에 버리고 헐값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달라진 행동 하나로 증명하세요. 세상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결과에만 반응합니다.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너무 추워서 몸이 떨리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라는 영화의 최고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치즈버거 맛조차 못 느끼던 그도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로버트보다 훨씬 더 멋진 엔딩을 쓸 수 있습니다. 거인들의 찢어진 페이지를 읽어드리는 곳, 여기는 생운의 서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음 이야기의 주제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거인의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지난날의 나를 용서하고 내일의 나를 믿어주는 따뜻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